피임에 대한 설명 2탄.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여러 가지 피임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 미레나라는 루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미레나를 설명하기 이전에 예전에 썼던 우리 루프, 흔히 뭐 이렇게 구리가 감겨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루프들, 올드한 루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루프가 뭐 이게 이제 기존의 루프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이제 좌우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하면은 기존의 루프가 빔을 만드는 이유는 이게 정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팔관 끝에서 결국 배란되는 난자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해서 이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거쳐서 좌우 한쪽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착상을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이 루프가 좌우 내막 안쪽에 있기 때문에 착상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수정란이 제대로 착상하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BM을 완성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루프를 굉장히 많이 쓰셨죠. 예전에 루프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루프를 하고 있음에도 그 옆에 바로 붙어서 애가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초기 때 이제 임신이 루프 옆에 됐습니다. 근데 이제 루프를 제거하다 보면 얘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거를 하면 위험하니까 그대로 루프를 둔 채로 임신을 유지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제가 좌우 바닥 저쪽에 붙어있는 루프를 제가 떼는 적도 있고, 어쨌든 루프 옆에도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좌우의 임신이 약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좌우 한쪽으로 진입을 못하니까 요 나팔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난소라든지 복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붙어서 자라는 좌우 임신이 생길 가능성이 루프를 하지 않은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높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루프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시면 이 루프가 결국은 자궁벽이나 이쪽을 심한 경우에 파고 들어가서 뚫고 복강내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서 루프가 자궁에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루프의 단점을 완화시킨 루프가 미레나 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레나 루프의 제가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우선은 장점은 뭐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미레나 루프가 작용하는 기전이 완전히 틀립니다. 기존에 있던 루프는 자궁 안쪽에 착상하려고 하는 수정란을 붙지 못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미레나 루프는 이 미레나 루프의 몸통에서 하루에 일정량의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정량의 호르몬이 주로 자궁에 작용하게 되는데, 이 자궁 쪽에 작용을 해서 자궁의 내막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자궁 내막의 두께가 얇아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생리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생리양이 줄어들면서 생리통도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미레나 루프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비음의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심한 생리통이나 생리양이 너무 많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미레나 루프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어떤 미레나 루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 그러면은 미레나 루프가 사실은 다른 루프에 비해서 고가긴 하지만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레나 루프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해당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 된다 그러면은 저렴한 가격에 미레나 루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리양이 줄고 거의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5년, 이게 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 생리통이 줄고 해서 굉장히 편하시고, 또 거기다가 5년 동안 그 생리대 값이 안 드시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미레나 루프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들어서 이제 착상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경부액의 점액질을 정자가 잘 투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레나가 여러 가지 비임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비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미레나는 그럼 단점이 없느냐?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미레나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루프에 비해서는 미레나의 어떤 기본적인 두께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두께 때문에 아기를 놓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사실은 미레나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삽입이나 삽입의 통증이나 삽입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이물감이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감 때문에 미레나를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미레나의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약간 보완한 루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3년, 5년 돼 있는데 약의 성분이 약간 좀 작게 나오는 그런 루프. 예를 들어서 3년을 쓸 수 있는 제이디스라는 그런 미레나 약간 이제 변형된 폼이죠. 그리고 5년 동안 쓸 수 있는 카일리나 여러 가지 비슷한 종류의 미레나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루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루프들을 사용하시면 약간 이물감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 삽입할 때 통증도 조금 경감되면서 하지만 이제 나오는 약의 정도가 이제 미레나와 이런 그 아류의 루프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표현드려서 심한 생리통이나 생리양이 많거나 또는 자궁에 뭐 성근증이나 자궁근종이 있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미레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카일리나나 제이디스를 선택하시면 오히려 그 나오는 호르몬이 양이 적기 때문에 약효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레나 말고 그런 비임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미혼 여성이거나 또는 이전에 그 미레나를 삽입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던 뭐 부정기 출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물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던 분들이 대체로 이제 선택해서 비임하는 비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레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제 미레나 말고 다른 비임 방법은 없냐? 그러니까 팔에 하는 비임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는 예전에 제가 썼던 임플라논인데 이제 길이가 4cm, 뭐 두께는 한 2mm 정도 됩니다. 2mm 정도 되는 아주 가느다란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상박 안쪽으로 이렇게 주사처럼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사실 평상시에 활동하실 때 이렇게 만져보면은 만져는 지는데 사실 활동하시는데 별 지장은 없죠. 이걸 우리가 임플라논이라고 하는데 임플라논도 사실 미레나하고 자궁기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가느다란 막대에서 일정량의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 호르몬이 결국은 배란을 억제시키고 호르몬 작용을 해서 비임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다른 점은 미레나는 자궁 내막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결국은 착상을 방해하는 것이고, 요 임플라논은 그 배란을 억제해서 그 임신을 방해하는, 완전히 좀 틀리죠. 어쨌든 간에 비임의 목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뭐 각광받는 두 가지 방법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미레나와 임플라논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임플라논은 이제 사용 기간은 3년이고 임플라논은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또 제거를 하고 새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궁 안에 이렇게 뭔가 자기 이물질을 넣기 싫어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또는 이전에 루프나 미레나 루프를 사용하셨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임플라논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플라논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혼 여성이면서 활동적인 여성분들, 뭐 직장인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임플라논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